오늘은 칼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은 미네랄입니다. 우리 뼈를 형성을 하고 골격을 형성하고 그다음 치아라든지 많은 그리고 우리 신경 호르몬 분비를 도와준다든지 많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칼슘이 미네랄이라 보다 보니까 어깨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정말 그 여러 영양분 중에서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정말 최악의 영양분이 바로 칼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안 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칼슘이 많은 뭐 우유라든지 그리고 또 뭐 멸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섭취하신다고 하더라도 칼슘이 우리 몸에 쏙쏙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축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설이 됩니다.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소화기관 거쳐서 그냥 이게 배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을 드시고 또 영양분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칼슘을 어떻게 섭취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수용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칼슘을 어떻게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게 아니라 칼슘이 물에 녹아요. 그럼 우리 몸의 흡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드시게 되면 이제 뼈에 쏙쏙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 뭐 복충태아를 가진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칼슘 흡수가 칼슘 보충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정보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불용성인 칼슘을 어떻게 수용성인 물에 녹는 칼슘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초밀란 만들 때 계란을 어떻게 식초에다 녹였잖아요. 그러면 계란의 가장 껍질이 뭐다?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은 식초와 만나서 어떻게 될까? 탄산은 배출이 되면서 계란 껍질에 있는 칼슘은 식초에 녹습니다. 식초에 녹아요. 그러면 칼슘이 녹아있는 이 식초를 건조를 하면 어떻게 할까? 식초에 수분을 증발시키면 남는 게 뭘까요? 식초 속에 녹아있던 칼슘이 그대로 남게 되겠죠. 그럼 이 칼슘이 바로 어떻게 된다? 수용성 칼슘이 됩니다. 물에 넣으면 물에 녹아요, 칼슘이. 그럼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쏙쏙 베끼겠죠. 쏙쏙 온몸에 칼슘이 배설이 안 되고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 과정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거 얘가 뭐냐면 우리 초밀란 만들 때 계란을 녹인 식초물입니다. 그럼 이 식초물을 어떻게 냄비에 넣고 끓여서 수분만 증발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에 뭐가 남아있을까? 칼슘만 남아있겠죠. 물에 녹는 칼슘이 남아있겠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식초에다가 계란 껍질을 녹인 겁니다. 그래서 계란을 녹인 초밀란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계란을 녹인 식초물입니다. 얘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식초가 끓고 있어요. 지금. 네. 계란 껍질을 녹인, 계란 난각을 녹인 식초가 지금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실내에는 지금 식초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지금 식초가 끓고 있어요. 끓을 때 발생되는 이 거품은 건져내어 주는데 제가 좀 건져내겠습니다. 자, 식초 거품은 좀 건져내고요. 금방 수분이 증발되고 있어요. 이제 불을 지핀 지 한 3분, 4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수분이 많이 쫄아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위에 보면 막 같은 게 막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얘가 뭐다? 얘가 바로 칼슘입니다. 어떤 칼슘일까요? 물에 녹는 수용성 칼슘.
지금 붉기가 점점 가장자리부터 지금 수분이 증발되면서 바닥에 칼슘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불을 끄고요. 불을 끄고 조금 더 수분이 증발될 수 있도록. 아, 뜨거. 지금 남아있는 이런 형태가 뭐다? 바로 수용성 칼슘, 물에 녹는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물에 녹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칼슘 덩어리들이, 수용성 칼슘들이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서 잘 떨어지지가 않는데 고체가 이렇게 자, 이게 뭐다? 바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칼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칼슘이 정말 물에 잘 녹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칼슘이 정말 물에 잘 녹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을 넣고요. 그 다음 물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 칼슘을 녹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칼슘이 녹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녹았어요. 칼슘물이 벌써 이제 다 녹았어요. 칼슘물이 이제 다 녹았어요. 자, 칼슘이 이제 물에 다 녹았습니다. 원래 물이 하얀색이 있는데 아무런 색깔이 없었는데 칼슘을 이렇게 수분 증발시키다 보니까 살짝 누렇게 이렇게 캐러멜 반응이 좀 일어나서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 연한 갈색이 되었습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수용성 칼슘. 칼슘이 물에 녹은 물이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수해요. 왜 구수한 맛이 나느냐면 이렇게 칼슘이 녹은 그 식초를 끓이다 보니까 캐러멜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수한 맛도 나고요. 그리고 칼슘 자체가 떫거든요. 떫은 맛이, 혀끝에 떫은 맛이 계속 납니다. 하지만 내 몸엔 지금 이게 칼슘이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이 칼슘이 어디로 나갈까요? 배설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소장에서 착착 흡수가 돼서 어떻게? 내 뼈에 구멍난 곳에, 뼈가 약한 곳에 팍팍 얘가 박히게 되는 거죠. 수용성 칼슘. 이렇게 해서 초밀란을 만들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물에 녹지 않는 이 불용성 칼슘을 어떻게 식초에 녹여서 우리 몸에 쏙쏙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리차 마시는 것 같아요. 구수하면서 약간 살짝 떫은 맛이 더 입감을, 또 식욕을 또 당기게 만들어주네요. 자, 불용성 칼슘을 물에 녹는 수용성 칼슘으로 만드는 초밀란 만드는 방법 하나입니다.